네, 안녕하세요. 정성논술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인문사회계열 논술 두 문항 중에서 첫 번째인 1번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국어, 문학, 독서, 생활과 윤리고 예상 소요 시간은 전체 90분 중에서 45분에 해당됩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제시문이 먼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를 먼저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제시문 가의 논지를 토대로, 자, 가를 요약해야 되겠죠. 토대로, 그다음에 A의 기억, B의 니은, 그러니까 기억, 니은, 그리고 C의 디귿에 대해 논하시오. 그랬습니다. 뭐를 가치 판단을, 그러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즉 가치를 어디를 보고 또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가의 논지를 토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 파악되셨죠? 가를 요약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의 가치 판단을 연결시킬 거예요. 자, 가. 예술은 어떤 것일까? 예술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 중 하나에서는 예술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적어도 아름답지 않으면 예술 작품일 수 없다는 생각인데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 오래되어 언제부터 성립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18세기 독일의 서상가 바움가르테는 미를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미를 예술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말했다. 그랬죠. 18세기. 자, 그러나 19세기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인간 소외와 세기말에 대한 불안과 권태가 유럽을 휩쓸면서 전통적인 미의 기준이 흔들렸다는 얘기죠. 즉, 미적 체험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이게 기준이 되겠죠. 사람에 따라 다르고 역시 기준이 될 거고요. 따라서 미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미의 조건이 규정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 눈으로 보면 미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예술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다. 뭐에 따라서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추하거나 평범해 보이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어떤 개인에게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처럼 예술이 가진 아름다움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절대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자, 이게 가의 논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B, C의 각각 기억, 니은, 디귿을 확인해 볼게요. 자, 나 작품은 조친문입니다. 유세차 모년모월이 미망인 모씨는 두어자 글로써 침자에게 고하노니 바늘입니다. 바늘 부러진 것을 애도하는 수필이에요. 인간 부녀의 손 가운데 종료로운 것이 바늘이로되 중요한 것 바늘 나왔죠.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 세상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으나 나는 귀하다 이거죠. 자,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한낱 작은 물건 이렇듯 슬퍼함은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 나온 거예요. 바늘을 잃은 슬픔을 노래하고 애도하는 글. 자, 그래서 A 여기 나왔네요. A 나
나의 정회 마음이 남과 다름이라 오호 통제 슬프다 아깝고 불쌍하다 너 바로 이 너가 바늘이죠.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난 지 우금이 27년이라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려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과 나의 회포 살아온 날과 회포 마음을 총총히 적어 연결하노라. 연전에 우리 시삼촌께 없어 동지성사 낙점을 물어와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반을 여러 쌈을 주시거늘 친정과 원근 일가에게 보내고 비복들 종들도 쌈쌈이 나눠주고 그 중에 너를 택하여 너 여기서 너 반을 손에 익히고 익혀 지금까지 해포되었더니 슬프다. 인연이 비상 남다르서 너희를 무수히 읽고 부러뜨렸을 때 오직 너 하나 너 영구히 보존하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지 아니하리요 아깝고 불쌍하며 섭섭하다. 자, 보세요. 남들의 눈에는 하찮으나 나에게는 다르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고 했던 아까 가글과 같죠. 연결됩니다. 자, 나의 신세 기박하여 기구하여 죄송합니다. 기구하여 스라에 한 자녀 없고 인명이 흉한 끔찍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가난하여 침선이 바늘입니다. 바느질 마음을 붙여 널로하여 시름 걱정을 잊고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 오늘날 너를 떠나보내니 오호 통제라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심이 이루었다. 아깝다 바늘이여 어여쁘다 바늘이여. 그래서 불쌍하다. 는 얘기. 그래서 유시분의 조친문의 수필 일부를 읽었습니다. 자, 최두석의 성의 꽃. 이제 비의 니은이 나오겠죠. 자, 새벽 시내 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치장. 엄동 혹한일수록 추위가 강할수록 선연이 화려하게 피는 성의꽃 나왔죠. 니은 성의꽃입니다. 성의꽃이라는 게 성애예요. 우리가 그 온도 차이에 생기는 무연 김서림. 그런데 그것 별것 아니죠. 그러나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소녀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자 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성애를 만든 건데 그걸 꽃으로도 표현했고 그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우는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입김이지만 나에게는 아름답죠. 그래서 나 나왔습니다. 비의 나에게는 아름다운 꽃이다. 무슨 전람회 온 듯 자리를 옮겨다니고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누구의 한숨이던가 정렬의 숨결이든가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송이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푸석한 알고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도 떠올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어쨌든 비의 니은을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진이 두 장 있고요. 자 시작합니다. 자 비너스네요. 아프로디테를 지칭하는 로마식 명칭이다. 미의 여신인 비너스는 이상적인 아름다움, 그러니까 바움가르텐의 의식이죠. 자 밀러의 비너스, 한 농부에 의해 에게해의 밀로 섬에서 발견되는데 당시 프랑스의 한 외교관이 이것을 루이 18세에게 바쳤으며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었다. 1821년부터 완벽한 비율. 두 팔이 잘려나간 상태로 발굴되어 작가가 표현한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헬레니즘, 완벽한 미의 어떤 비율을 가진 미의 모습.
헬레니즘 시대의 이상적인 신체 비율과 생동감 나왔죠. 그래서 평가받았는데, 자, 이번에는 비인 자연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 2. 이번에는 그림 2. 아까 보신 것 같은 요거. 그림 2. 역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하는데요. 1908년 20세기 초 오스트리아 니더웨스터라이히주 발렌도르프 근교의 구석기 시대 지층이네요. 풍만한 가슴, 허리까지 늘어져 있고 두툼한 배와 엉덩이. 약간 그림 1의 완벽한 비율의 모습과 완전 다르죠. 그래서 반면 작은 팔은 가슴 위에 올려져 있다. 얼굴에 이목구비는 표현도 안 됐다. 다만 나왔습니다. 구석기인들에게는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주술적 숭배의 대상이 되어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거죠. 즉 생식과 출산이 중요했던 거였어요. 구석기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다르게 평가받는 거죠. 두 비너스가.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자, 가는 예술의 아름다움에 대한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를 말한다 또는 제시한다. 우리 아까 가글에서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죠. 자, 보시면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규정했다는 거죠. 18세기는 바움가르텐. 그런데 19세기 이후에는 시대나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아까 3번을 확인했었죠. ABC에서 말한다. 그래서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하고요. 계속해서 예술의 아름다움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태도가 또는 시각이 널리 퍼졌으며 그래 이러한 시각은 어떠한 대상도 하찮아 보이는 것들에도 그 얘기예요. 어떠한 대상의 그런 하찮아 보이는 그런 가치에도 다 적용될 수 있다. 아름답다고 적용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를 ABC를 통해서 볼 건데 전체 ABC 전체에 대해서 두 갈식으로 먼저 얘기 한 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A, B, C 모두 이렇게 두 갈식으로 첫 줄 모두 한 번에 대상의 가치를 상대적
자, 상대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판단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으며 그죠? 이게 전체 두갈식의 전체 논지. 다 상대적이었죠. 남들은 하찮고 별것 아니게 볼 수 있으나 그 각각 A, B, C의 그 기억, 니은, 디귿한테는 아름다움의 가치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리고 요걸 다시 또 분류한다면 A하고 B는 같이 묶을 수가 있죠. A와 B는 개인의 감상이 있었죠. 또는 개인의 경험, 개인의 감상에 따라 또 C는 어땠어요? 시대에 따라죠. 시대. 이렇게도 또 둘과 하나를 또 분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논증적인 글이 되죠. 잘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따로 또 분류할 수 있다는 거. 가치를 아름답다고 판단할 수 있다. 조금 다르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할까요?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짧게 이렇게 전체 두 갈씩 한번. 그 다음은 개인, 두 개는 개인, 그리고 하나는 시대. 이렇게 따로 분류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왜 그런지를 다시 마지막 근거를 대고 이제 끝내면 되겠죠. 자, 우선 A에서의 기억은, 뭐 A라는 말 필요 없고요. 바로 기억은 하면 됩니다. 자, 기억은 아까 조치문이었죠. 자, 하찮은 바늘일 뿐이지만, 하찮은 바늘일 뿐이지만 이를 오랫동안 사용하며 의지해온 A에게는 사랑스러운 물건이다. 이렇게 해주면 할 말 다 한 거죠.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근거를 대는 논증적으로 물건이다. 물건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 필요 없고 물건이다. 자, 다음 이런 식으로 디귿까지 해주는 거예요. 자, 니은은 최도적의 성의꽃. 남들은 그냥 성애에 불과한 하찮은 거지만 차창에 낀 성애에 불과하지만 거기 나인 B에게는 무슨 전람회 온 것처럼 아름답다고 표현했죠. B에게는 전람회의 작품에 뭐 작품 같은 아니면 작품에 비유할 만한, 자, 여기 띄는 거예요. 작품에 비유할 만한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아름다움의 대상이다. 이렇게 아름답다는 말 자체가 시에 있었고요. 대상이다. 그러면 주어 서술어가 완벽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그 디귿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비너스. 자, 디귿은 근데 이 디귿이 헬레니즘 시대에는
때는 미의 기준이 어떤 완벽한 비율, 그래서 아름답다고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아름다운 미의 기준으로 보면 그 뚱뚱하고 짧은 그리고 얼굴도 나타나지 않은 그것은 아름답다고 판단할 수 없겠죠. 미의 기준이 완벽한 그 당시로는. 그래서 판단되기 어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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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구석기인들에게 얘는 이 비너스는 아름다움의 상징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생식, 출산, 뭐 다산 이게 이런 것들이 이 그 시대의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출산이 중요한 무슨 시대? 구석기 시대. 그때의 기준이라면 그 구석기 시대에는 디귿이 주어 아까 썼으니까 또 안 써도 되고요.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뭐 상징이다. 또 조금 다른 말로 전형이다. 전형으로 판단될 수 있다라고 쓰면 완벽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0자 정도의 분량으로 한번 쭉 써봤어요. 자, 한번 자기 힘으로 써보시고요. 완벽하게 이 논증 구조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2번을 마저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